안녕하세요. 서김정입니다. 어김없이 다가오는 계절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림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그것은 역사의 신이 우리에게 준 환단고기 원전 강도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원전 128페이지 12세 아한당군편부터 강독이 진행됩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강독을 해주실 안병우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북대학교 안병우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11세 도예단군 뭐 끝부분은 사실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고, 오늘은 이제 12세 단군 아한부터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제가 이제 앞으로 계획이 단군 세기를 한 3회 정도에 걸쳐서 이제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위주로 이렇게 강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콘텐츠를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화면 보이시죠? 네. 예. 자, 12세 단군 이름은 이제 아한입니다. 아한. 예. 제위 52년. 자, 정해년이 이렇게 원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무자 2년이라 하 4월에 여름이죠. 일각수가 뿌리 하나 있는 짐승이 현어 나타났단 말이죠. 송화강 북변, 송화강 북쪽에 나타났다. 추 8월에, 가을 8월에 제순국중, 나라 안을 이렇게 돌아보는 걸 이렇게 순수한다 그러죠. 그래서 제께서 단군입니다. 아한단군. 나라 안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요하지 좌, 요하의 좌측에 이르러 이 말이죠. 요하의 왼쪽에 이르러서, 자, 입 순수 관경비 하시고, 순수는 나라 안을 돌아보는 거, 관경은 이제 그 영토입니다. 그래서 영토를 이렇게 나라 안을 쭉 둘러본 그 순수한 그 비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리고 각 새겼단 말이죠. 역대 제왕 명호, 역대 제왕의 이름을 이렇게 그 새겨서 그걸 전하시니 시금석지 최하라. 이것이 금성문으로는 가장 오래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후에 나중에 창해 역사 여홍성이 과차 이곳을 지나다가 제1시왈 시를 한 편 지었는데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창해 역사 여홍성입니다. 창해 역사 여홍성은 그 창해니까 이제 이건 뭐 지역 이름인데 이제 발해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또는 그 발해 연안에 있는 어떤 지역을 또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전통적으로 우리 그 동이족의 땅에, 그러니까 창해 역사는 이제 힘이 무지 센 사람이죠. 뭐 천하장사 정도 되는 아마 그런 정도 힘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여홍성이 이곳을 지나다가 이제 시를 썼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장량이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장량, 장자방. 그 한나라 그 한고조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세운 그 책사 중에 책사,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책사가 바로 장량인데, 이 장량이 원래 이제 중국의 그 전국시대 때 한나라 사람입니다. 한나라. 이런 한나라가 있었죠. 대한민국 할 때 한. 그래서 이제 이 장량은 아버지가 대대로 이 한나라에서 계속 재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조국에서 이제 뭐 굉장히 그런 높은 표서를 했던 그런
집안인데 진나라, 그러니까 진시황의 그 진나라한테 이렇게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에 대해서 아주 한을 품고 있었죠. 진시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장량이 여홍성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힘이 굉장히 센 여홍성을 알아가지고 진시황을 이렇게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디 나올 텐데. 여기 있죠. 자, 그 얘기가 이제 북부역이 상 역주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248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북부여의 그 초대 단군이 이제 해모수 단군인데 해모수 단군 때 이야기입니다. 해모수 단군 개미 22년이라 개미 22년 창해 역사 여홍성 나오죠. 여한인 장량으로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한인 장량입니다. 장량. 그래서 저격 진왕정 진시황의 이름이 이제 정이에요. 정. 우방랑사 중이라가 방랑사를 이렇게 지나는 그런 진시황을 이렇게 저격을 했는데 오중북어 이 북어니까 이제 그 왕이 탄 그 수레죠. 북어는. 그래서 그걸 잘못 맞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은 이제 이런 저격을 피하기 위해서 수레를 똑같은 거를 뭐 2대, 3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탔는지 모르게 이렇게 위장을 합니다. 요즘도 보면은 뭐 국왕들이 이렇게 보면 그 경호를 위해서 똑같은 차를 여러 대 몰고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홍성이 이제 120톤 되는 그런 철퇴를 들고 진시황을 공격을 했는데 잘못 맞춰가지고 암살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량이 이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도망간 곳이 어디더라? 하빈가 하는 곳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가지고 숨어 지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주 신비한 노인을 한 사람 만나죠. 그 황석공이라고 이렇게 전하는데 그 노인을 만나가지고 강태공의 병법서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병법을 공부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고조 유방을 만나서 한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우는데 사실은 이 장량의 진짜 목적은 첫 번째는 사실은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나라는 이제 여기 보면은 임진 31년이라 진승이 기병하니 여기 이제 오광과 진승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진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인이 대란일세 뭐 노비 출신들이에요. 오광과 진승이라고 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진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제 조민이 연나라, 젠나라, 조나라 백성들이 망귀 번조선자가 번조선으로 망명을 해온 자가 수만 명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치어 상하운장하고 상하운장에 그들을 나누어 두고 이 말이죠. 그리고 견장 감직 장수를 보내서 그들을 감독하게 했다. 이 망명자가 이제 너무 많이 오니까 상하운장이라는 곳에 이제 이렇게 여기서 수용을 하고 감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하운장이라는 곳이 이제 나중에 그 위만의 그 정권 찬탈 사건하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위만이 이렇게 번조선의 그 기준왕한테 이렇게 망명이 왔을 때 상하운장을 지키라고 이렇게 망명을 받아줍니다. 망명을 받아주면서 상하운장을 지키라. 그래서 연나라의 침입에 대비해라. 그러니까 연나라와의 국경선에 있었던 번조선의 땅이 바로 이렇게 상하운장입니다. 상하운장. 그래서 노관이 거기서 국경수비대장을 하다가 1년 뒤에 기준왕이 있던 그죠? 왕검성으로 이렇게 쳐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빼앗게 되는데 자관 그 상하운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진나라가 이렇게 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한전이 일어나죠.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이렇게 서로 천하를 놓고 이렇게 다투다가 결국은 유방이 이제 이기죠. 그렇게 해서 한나라가 이렇게 건국이 되는데 그때 이제 장량은 사실은 그 정치계를 이렇게 떠나고 몸을 숨깁니다. 그것은 이제 장량이 볼 때 이제 그
이제 나라가 이렇게 통일이 되고 새로운 정권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권력 다툼 이제 이런 게 일어나면서 그러한 그 개국 공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전부 숙청당하고 죽을 것 같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가서 이제 숨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장가계입니다. 장가계. 하여튼 뭐 이야기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창해 역사 여홍성이 이곳을 지나다가 시를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촌교칭 변환하니 이 촌교니까 이제 그 여기 뭐야 이 금성문 이게 이제 그 새겨진 그 돌이죠. 이 새겨진 돌이 있는 바로 그곳 그걸 이제 촌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촌은 뭐 마을이고 교는 이제 성 밖이다 이제 보통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 성 밖을 이야기합니다. 성 밖. 그래서 옛날부터 이곳을 변환이라고 일러 왔다. 이 변환은 이제 번안을 이야기합니다. 번안. 그래서 변류 수상석이라 아주 특별한 돌 하나가 이렇게 있구나. 돌 하나가 서 있구나 이 말이죠. 대황 척척홍요. 요 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돌이 세워진 그 토대, 그죠? 그건 황무지가 되어가지고 오래됐으니까 척척홍요. 철쭉꽃이 이렇게 붉게 피어 있고 자몰 매태벽이라. 요 매자하고 태자는 둘 다 이끼란 뜻입니다. 이끼. 그래서 이끼가 피어가지고 글자는 다 이렇게 달아서 없어지고 이끼가 피어서 푸를 벽자. 파랗게 이렇게 이끼가 꼈다 이 말이죠. 생어 부판초. 여기 이제 부판이라는 게 이제 아주 그 여기 나오죠. 부판. 둘로 열려 갈려 열림 천지개벽을 말함.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랜 옛날 이 천지가 이렇게 시작되던 그 무렵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아주 오랜 옛날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판초에 아주 그 옛날에 이렇게 생겨나서 임묘 흥망석이라 여기 료자가 여기 이제 료자 이렇게 쓰죠. 여기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알고 있을요 이렇게 돼 있죠. 알고 있을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알고 있다 이거예요. 돌이 서 있는데 뭘 알고 있냐? 흥망석. 여기 이제 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저녁이지만 세월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세월. 그래서 나라가 흥하고 망한 그 세월을 서서 이렇게 다 알고 있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문헌구무징이나 문헌으로는 여기 이제 가출구자인가 그러죠. 함께 구자. 여기 없으면 가출구자. 함께 그 증거를 이렇게 댈 수 없으나 문헌상으로는 그 증거를 댈 수 없으나 차비 단시적 여기 자취죠. 자취. 그래서 이것이 단군의 그런 자취가 아니겠는가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있고요. 자, 요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헐달단군입니다. 13세 헐달단군. 자, 헐달단군은 이룬 대음달. 이룬 대음달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헐달단군인데 대음달이라고 합니다. 이 헐달단군 이제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 오성취루라고 하는 이제 천문 기록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단군 조선의 실제 역사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그것도 강단사학께서 이제 막 부정을 많이 하죠. 자, 그 얘기 이제 이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헐달단군 김효 원년이라 가보 16년이라 정주현하야. 주와 현을 이렇게 정했다 이 말이죠. 주와 현. 여기 이제 고을현자죠. 고을현. 여기 주는 아마 고을보다 좀 더 큰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입분직 지재하시니 관직을 나누어서 두는 그러한 그 제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무겸권 권한을 겸하는 것을 이렇게 관에서는 권한을 겸하는 것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권한이 지나치게 이제 몰리는 거 너무 큰 권한은 이제 못 갖겠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정무월칙 여기 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규칙이다 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월은 어기는 겁니다. 넘는 거니까. 그래서 정치는 이 규칙 정해진 그러한 그 규칙을
어기지 못하게 이렇게 했고, 민무리양, 백성들은 마을을 떠나는 사람이 없었다.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살기가 힘들면 고향을 떠나는데 이 민무리양이니까 이제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 이제 말이죠. 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잘하니까 관무겸건하면 정무월칙하면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의 문제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권한이 이렇게 너무 막강하고 정치인들의 권한. 그러니까 뭐 요새 뭐죠?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 그 벌을 주고 막 그러는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게 이제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 자한소사야. 일하는 바가 스스로 이렇게 편하다. 스스로 편하다. 스스로를 편히하고 이 말이에요. 자한하면 스스로를 편히하고 뭐에 대해서 일하는 바에 대해서 현가 인력. 이게 이제 그죠? 악기가 그 줄이 있는 악기죠. 가야금이나 금운고. 자, 그런 걸 이제 현악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가하면은 그런 가야금이나 금운고 튕기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를 말합니다. 이런 이제 넘칠일자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런 그 악기 소리가 넘쳤다. 아주 이제 그 태평성대의 그런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죠. 현가인력하니라. 요건 뭐 이제 나라입니다. 나라 전체에 항상 이렇게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의 멸망과 은나라 건국의 비사. 자, 하나라가 어떻게 망했고 하나라를 이어서 이제 은나라죠, 그죠? 하상주라 그러는데 중국의 고대 왕조. 그러니까 하상주 이전에 당뇨와 우순이 있죠, 그죠? 요임금의 당나라, 순임금의 우나라, 그 다음에 하상주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상나라가 은허라는 곳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은나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는 이제 상나라였습니다. 상나라. 이렇게 써요. 상나라. 자, 여기 이제 하나라가 멸망하고 은나라가 이렇게 건국이 되는 과정에서 고조선이 이렇게 단군조선의 그러한 그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동해 이해 겨울에 이 말이죠. 은인이 벌하한데 하나라를 정벌했다. 뭐 쳐들어왔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상인이라고 이제 해야지 이제 더 정확하죠. 처음에는 상이었으니까. 그래서 기주거리 그 주는 이제 임금입니다. 임금 이제 거림금이죠. 거림금.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이제 거림금인데 이게 아주 폭군이죠. 그죠? 그리고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은 이제 주임금이에요. 주임금도 이제 폭군이죠. 그래서 걸주 같은 놈이다. 걸주 같은 사람 하면은 아주 그 안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라와 은나라의 마지막 두 폭군, 이런 폭군이 있으면 이제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청원, 원조 도와주기를 이렇게 청했다.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단군조선, 그죠? 지금 여기 헐달단군 한테 이렇게 청을 한 겁니다. 도와달라. 은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도와달라. 누가? 하나라의 거림금이. 그죠? 그래서 제께서 이 읍차 말량으로, 읍차는 무슨 이게 어떤 그 관직명이겠죠. 말량에게 읍차 말량으로 하여금 솔구한지사하자. 거느릴 솔자죠. 구한의 여기 사자는요 군대란 뜻입니다. 군대. 출사표, 그죠? 출사표 하면 이게 이제 제갈공명이 군대를 이렇게 전쟁에 이렇게 나가면서 왕께, 그죠? 유비의 아들 그 유선인가요? 그 왕께 이렇게 올리는 그 글을 이게 출사표라 그러죠. 이게 바로 군대란 뜻입니다. 군대. 그래서 구한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조 전사 그 전쟁 그걸 이렇게 도와주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탕이 견사 사제원, 요 탕이 누구냐면은 은인입니다. 바로 은인. 그죠? 은나라 사람이 하나라를 정벌한다라고 할 때 쳐들어간 그 사람이 바로 탕이죠. 그래서 이제 상탕이라고 그래요. 상탕. 하나라는 이제 하우씨, 그죠?
상나라는 상탕, 그다음에 주나라는 주무, 뭐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견사, 사제, 사신을 보내서 보낼 견자, 사죄를 했다 이 말이죠.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4명 다시 명을 내려서 인환 돌아오게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거리 위지하고 거리 이제 어겼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어긴 겁니다. 그래서 견병차로하야, 병사를 군대를 보내서 길을 막고 욕패 금맹일세. 이게 이제 비밀리에 맺은 맹세를 이야기합니다. 금맹이라는 것은. 그리고 뭐 요 금이라는 건 이제 임금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임금과 맺은 맹세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우리 그 옛날에 사극 보면은 금군이라고 있죠. 금군. 왕을 지키는 그 군대를 이렇게 금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금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금맹을 이렇게 깨고자 하니까 수여 은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게 거리 이제 헐달 단군에게 뭔가 이렇게 맹세를 하고 우리 그 단군님의 그런 그 명을 이렇게 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뭐 이제 제국가로서 약속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어기니까 드디어 은인으로, 수여 은인으로, 이게 이제 상탕을 이야기하는 거죠. 벌걸, 그를 이렇게 정벌하게 하시고 몰래 신지우량하사, 신지우량을 보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솔견군, 견군이라고 하는 것은 견이의 군대. 우리가 이제 구이족 아닙니까? 그죠? 이족이 이제 9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견군하면 견이의 군대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죠. 솔견군하시고 합여 낭랑과 더불어 이렇게 그 세력을 합했다. 이걸 치기 위해서. 자, 여기 이렇게 낭랑이 나옵니다. 낭랑. 그러니까 이제 낭랑이 이제 우리가 뭐 낭랑군이다. 한사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낭랑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때는 벌써 이미 단군 조선 때죠. 그러니까 이제 한사군의 낭랑과는 사실은 그 시간적인 그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근데 이때 이미 이제 낭랑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낭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입니다. 그죠? 그 옛날부터 기원이 이렇게 오래된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한무제가 위만 조선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한사군을 두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제 사마천 사기의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한번 잠깐 보면은, 그죠? 이게 이제 사기 조선열전,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사기 조선열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수정 조선 위사군, 한나라 무제가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이 말이에요. 이건 평정했다 이 말이죠.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두었다. 뭐 두었다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사군으로 삼았다. 이게 이제 사마천이 한무제 때 사람이니까 지금 한무제가 위만 정권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우거왕 때죠. 서기전 109년인가 108년인가 그렇죠, 그죠? 그때 이제 멸망시키고 거기에 이제 한사군을 이제 두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마천은 그 당대에 이런 사건이 있을 그 당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제 이걸 잘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사군을 삼았다, 이 얘기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한 후세의 사가들이 이 사군이 이제 뭐 낭랑, 뭐 임둔, 진번, 현도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나중에 한 100년 정도 이상 지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의 흉노열전에서도 보면은 시시 이때에 한동발 예맥, 한나라의 동쪽에 있는 예맥을 이렇게 정벌을 하고 조선 2위 군이다. 조선을 이렇게 군으로 두었다. 이 말이죠. 흉노열전에 이제 이런 말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 조선 참 기왕 에, 우거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조선왕 우거의 그 참은 목을 베는 거죠. 목을 베고 항복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기지 그 땅에 위 낭랑 임둔 현도 신번군이다 해서 이제 한사군의 이름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처음 나오는데 이것이 한서예요. 한서. 그러니까 한서 무제본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은 한참 뒤죠. 한서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가 다 끝난 다음에, 그죠? 한나라 다음에 무슨 나라죠? 뭐 수나라쯤 되나요? 그럴 겁니다 아마. 그게 끝난 다음에 다음 왕조에서 이렇게 이 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기에서 사군이라고 한 것과 이제 여기 시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한 사군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헌상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한서 지리지에는 현도, 낭랑 이 군밖에 안 나오죠. 그죠? 이 군밖에 안 나와요. 한서 지리지에는. 그리고 수석 오행지에는 3군이 이렇게 나옵니다. 3군. 그죠? 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낭랑군 안에 이제 점재현이라고 있는데 점재현 신사비가 이렇게 평안도 대동강변에서 이렇게 발견됐다 그래요. 이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옆에 이제 아이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아직 북한을 저도 이제 가보지 못했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허허벌판입니다. 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평양을 이제 아사달이라고 그러죠. 아사달. 이게 이제 아사달은 넓고 평평한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그런데 이걸 한자로 이제 평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양. 그래서 평양은 사실 여러 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넓고 평평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난데없이 이렇게 이만희 시류가 이렇게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넌센스죠.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성분들이 이 지역에서 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나오죠. 그 돌의 성분도 그 지역이 아닌 노동지역 화강석과 똑같음을 밝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일로 갖고 와가지고 이것이 발견되었으니까 여기가 바로 낭랑군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다 밝혀졌거든요. 다 밝혀졌는데 지금도 이 강단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버젓이하고 있습니다.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게 아주 환장할 일이에요, 사실은.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깁니다. 뭐 이 사람들 우기는 거는요 정말 대단하거든. 응? 며칠 전에도 임나일본부 그 뭐 극복을 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경남 지역에서 그 학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야사에 대해서 이렇게 학술 발표하는 걸 봤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막 우깁니다. 막 우겨요. 제가 그걸 보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학자들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막 그렇게 이제 굉장히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낭랑군은 어디냐? 그게 이제 태강지리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사기세건 하본기에 이렇게 이 태강지리지를 인용해가지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낭랑 수성현 유갈석산 장성 속이다. 그래서 낭랑은 수성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낭랑에는 수성현이 있다. 이 현보다 더 큰 게 이제 군이죠. 군. 그래서 낭랑군인데 낭랑군에는 수성현이 있고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다. 갈석산. 이 갈석산이 이제 장성속이다. 그래서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다. 만리장성의 동단 기점이 이제 그 산해관이죠. 산해관. 여기 뭐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몇 년 전에 가봤고요. 거기에 이제 정말 그 옆에 가면 갈석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낭랑군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도 이제 이것이 뭐 항해도 해주다 해가지고 거기까지 만리장성이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학자들이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 현실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진거
이제 진격해서 갔다 이 말이죠. 관중 빈기 지지 이 거지하시고 관중과 빈기 지역에 이렇게 가서 그게 머물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관제 그런 관제를 만들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무술 20년이라 다설 소도하사 소도 삼신께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죠? 그걸 소도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것을 이렇게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천지화, 천지화라고 하는 그 꽃을 많이 심었다 이 말이에요. 식천지화. 그리고 사미혼자제로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집안의 자제들로 하여금 독서, 습사, 책을 읽고 활쏘기를 이렇게 익혔다 이 말이죠. 국무를 이렇게 겸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위 국자랑 그러한 미혼자제를 국자랑이라고 했다. 국자랑.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삼랑문화인데 삼랑, 그죠? 삼랑문화. 삼랑문화인데 이제 이게 뭐 이때 이렇게 단군 조선시대 때 국자랑이라고 그랬고 북부여에서는 천왕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왕랑. 그죠? 이게 이제 고구려로 오면은 이제 조의선인이죠. 신라의 왕조 화랑이 됩니다. 자, 그러한 그게 이제 전부 삼랑인데, 삼신을 수호하는 그러한 관직이다 해서 이제 나오죠. 한당곡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러한 국자랑인데, 자, 국자랑이 출행해 바깥에 이렇게 나갈 때 두삽 천지화, 머리에 천지화를 꽂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로 시인이 당시 사람들이 칭의 천지화랑이라 천지화를 꽂고 다닌 그런 삼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화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줄이면 화랑이죠, 화랑. 화랑일 때 왜 화랑이라고 하냐? 천지화를 꼽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이게 이제 뭐 이런 화랑 이런 그 문화의 뿌리다 이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오성치유가 나옵니다. 이제. 자, 무진 50년이라 요게 이제 서기전 1733년입니다. BC 1733년. 이게 이제 단기로 보면은 601년. 뭐 단기는 이제 이렇게 오래된 건 이제 알기가 어렵지.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시고. 자관 서기로, 서기전 1733년. 이게 이제 무진 50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달단군 제위 50년 무진년에 말이죠. 오성이 취루하고. 자, 이게 이제 다섯 행성이 취루. 여기 모일 취자입니다. 여기 루가 이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루성에 모였다. 이렇게 이제 처음 이걸 발표한 사람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다섯 행성이 루성에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오성치루를 그 슈퍼컴퓨터로 이렇게 측정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계산을. 1990년대 초반에 서울대학교 박창범 천문학과 교수죠, 당신에. 그리고 라데일 표준과학연구소 연구원이었습니다. 라데일 박사, 박창범 교수 둘이가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오성치루가 실제로 존재한 사건이냐 그걸 이제 밝혔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뭐 천체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하면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와 쭉 해가지고 그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문 그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로 이런 그 날짜를 입력하고 실제로 이제 그때 5대 행성의 모습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다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참고로 이걸 이제 갖고 왔죠. 이건 이제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무료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여기 보면은 서기전 1733년 7월 13일 요건 양력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서쪽이죠. 서쪽을 이렇게 보고서 서쪽 하늘에 이제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고 있는 여기 보면 금성, 목성, 토성, 수성, 화성이
일렬로 이렇게 쭉 도열해 있죠. 그리고 여기 달도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때 일어났는데, 여기 이제 1734년이라고 그래서 1년의 차이가 난 이유는 이 소프트웨어의 결함인데, 이제 BC 뭐 몇 년부터 쭉 오다가 이제 AD로 바뀌죠. 그죠? AD. 요즘은 이제 C라고 그럽니다. AD를. 옛날엔 BC, AD.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BCE, CE 이렇게 합니다. BC는 before, common, era. 그래서 이제 과거에 썼던 BC는 뭐 before Christ에서 이제 이건 기독교 중심의 어떤 기원이니까 이제 어떤 종교적인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공통적인 연대다. 그래서 BC 그리고 before를 떼버린 C를 이렇게 썼는데 뭐 말만 이렇게 바꿨지 실제로 그 연대가 바뀐 건 아니죠. 자, 좌우간 이렇게 넘어오면서 0년이라는 게 이제 없는 거죠, 원래는. 그죠? BCE 1년에서 바로 AD 1년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0이 없는데 이 소프트웨어에서 그걸 보정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 1년이 이제 잘못됐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걸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이런 일이 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단사학께서 이걸 또 부정을 해요. 뭐냐면은 천문학적으로 보면 오성취루, 루성에 모인 것이 아니고 이게 전혀 각도가 다른 오성취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루라고 하는 것은 28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남방, 서방, 북방에 이제 각 칠수하면은 28수 별자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동방에 각항저방 신미기, 그죠? 남방에 두녀허 위실벽, 그죠? 서방에 규루위묘 필자삼, 루가 이제 서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북방은 이제 정귀유성 장익진 해가지고 28수인데 이게 이제 루성에 모인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장이 있는 장성에 모였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28수라고 하는 게 개념 자체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게 이제 서기전 15세기경에 이제 나왔나 아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성취루라고 할 때 루성에 모였다. 이제 그 박창범 박사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자 최근에 여기 보면은 김윤명 교수님이 2021년 대한사랑 세계한단학회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가 올해 6월 달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 5일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학술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김윤명 교수님이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요. 단군 세기에 나타난 오성취루의 새로운 의미 연구.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성취루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오성이 루수의 별자리에 모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통적인 처음에 박창범 교수가 해석한 거죠. 그런데 이걸 잘 보면은 꼭 그렇게만 해석을 해야 되냐. 오성취루는 오성이 루 모양으로 모였다. 이렇게 해석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별 이름, 그죠? 28수 중에 하나인 별 이름 루수다. 그런데 성기다. 듬성듬성하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곡지상, 오곡의 그 모습이 루루연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삭이라든지 벼이삭이라든지 콩이삭 이런 것들이 보면은 알알이 이렇게 박힌 게 이렇게 박혀 있죠. 그죠? 벼에 보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삭이. 바로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루성하고는 관계없고 이렇게 일렬로 도열한 것 자체를 루로 표현한 거다. 오성취루. 상당히 일리가 있죠.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오성취장으로 해야 되니까 오성취루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오성취루가 됐건 오성취장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오성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 나열된 이런 천문 현상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별자리를 관측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에
천자국에서만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벌써 이렇게 먼 과거에 나라에서 이러한 천문을 관측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고조선이 그런 국가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국가.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나라의 천문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를 바르게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황학이 내서 원송하니라. 그 이제 궁궐 안에 있는 그런 정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걸 금원이다. 금원. 아까 이제 궁궐을 이제 금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금. 그래? 그래서 금원에 소나무에 와서 이렇게 깃들었다. 누런 학이. 자, 그래서 이제 61년에 그죠? 김효년의 재붕, 헐달당국에서 돌아가시고 만성이 모든 백성들이죠. 절식이 곡부절하니라. 밥도 이렇게 먹지 않고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인하여 명석, 수부, 요거는 이제 죄수들입니다. 호교같이 죄수들을 석방하도록 명을 했고, 금살 방생이라, 살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방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세이 그 해가 지나서 장례식을 치렀다. 자, 우가의 고불이 입하시니라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불 단군 뭐 간단히 봅시다. 그냥 여기 보면 이제 시세에 대한 큰 가뭄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께서 친히 빌도자죠. 천 하늘에 빌었다. 기후 비가 오도록 이렇게 빌었다. 기후제를 지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고우 천활 하늘에 맹세하는 그를 고해 바쳤다. 이제 이거 다 서고문이라고 그래. 하늘에 그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올리는 그런 충문을 다 이렇게 서고문이라고 그러는데, 서고문이 몇 종류가 나와요, 장구세기에. 자, 이게 뭐 글이 하여튼 이제 뭐 그냥 볼만합니다. 천수대나 하늘이 비록 크나 무민이면 하시며, 백성들 이 사람이 없으면 하늘이 하시 어디에 베풀 것이며, 그죠? 우수고나 비가 비록 기름지지만 무곡이면 하귀리요. 어찌 귀하겠는가? 곡식이 없는데 그 비가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죠. 민소천자는 백성에게 하늘인 것은 곡이요, 곡식이요. 백성에게는 곡식이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천소심자는 하늘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하늘에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죠. 왜? 천지인은 그 위격이 같아요. 왜? 삼신이 이렇게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게 이제 천지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늘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서 천인이 일체인데, 하늘과 사람이 일체인데, 천하기민, 버릴 기자죠. 하늘이 어찌 백성들을 버리겠습니까? 내우자곡하사, 비로소 이에 비를 가지고 이거 자는 자란다, 번성한다. 곡식을 잘 자라게 하셔서 재화이시하소서, 때에 맞게 그 구제를 해주소서. 이게 기우제 글입니다. 그죠? 근데 글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주 운치가 있는 글입니다. 지금도 뭐 기우제를 지낼 때 충문을 뭘 쓸 거냐 고민할 것 없이 이걸 그대로 따랐으면 될 것 같아요. 응? 아주 멋있죠? 천수대나 무민이면 하시며, 우수고나 무곡이면 하귀일이 있고, 민소천자는 곡이요 천소심자는 인야니, 천인 일체인데 천하기민일이 있고, 내우자옥하사 제화이시 하소서. 그래서 언헐에 말을 마치자마자 대우 큰 비가 입강 수천리에 이렇게 내렸다 이 말이죠. 자, 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을해 56년이다. 견관 사방, 관리를 사방에 보내서 사계 호구를 이렇게 조사를 한 거죠. 인구가 얼마인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1억 8천만 구다. 1억 8천만이다. 자, 이걸 가지고 또 시비 많이 겁니다. 이 당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냐. 이 얘기는요, 뭐 약간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이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조작 아니냐, 얼핏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단군조선의 강력이 넓었다는 겁니다. 그죠? 북만주 일대 그 넓은 광역, 그 시베리아까지
그리고 중국 대륙의 동부가 거의 다 고조선 사실은 땅이었거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더 넓혀서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면은 굉장히 큽니다. 한반도까지 이렇게 다 하면.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인구 조사를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이 나라가 굉장한 나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언제 시작되었냐, 대한민국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일본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비교하면 사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언제 시작되었냐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 문명 이런 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국가를 세워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삶의 어떤 그런 수준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인구를 이렇게 1억 8천만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한데, 이것이 이제 조금 믿기 어렵다 이런 이유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위서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다. 제 나라 역사를 가지고. 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대엄당군, 15세 대엄당군입니다. 대엄당군. 자, 은주 소갑이 은나라 임금입니다. 소갑이 이름이죠. 은나라는 임금 이름에 특징이 있어요. 전부 이렇게 갑, 을, 병, 정, 무, 기, 그죠? 경, 신, 임, 개, 천간, 이게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이런 은나라 그 왕들은 여기 이제 아주 특징이에요. 자, 견사구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했다. 시세에 이해에 개 80세 일지제하니라. 8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쳤다. 그런 제도를 이렇게 뭐 했다 이 말이죠. 고쳤다. 80분의 1을 이렇게 세금으로 내는 제도로 이렇게 고쳤다. 요즘 뭐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난립니다. 나라가 살기가 힘들수록 세금이 높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거 80분의 1이니까 뭐 세금이 이제 사실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신사 2년이라 홍수 대창하여, 홍수가 이제 크게 일어나고 민가 다 피해, 민가의 피해가 이렇게 크다. 그래서 재심 연율, 제께서 심히 걱정을 하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구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은 이제 좁쌀입니다. 옮겼다 이 말이죠. 어디로? 창해 사수지지. 창해 사수의 땅으로 옮겼다. 그래서 균급 우민, 백성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창해 사수가 어디냐? 창해와 사수. 그죠? 여기 이제 옆에 창해 사수의 땅을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에 얽혀 있는 중요 쟁점 중에 하나다. 창해는 일반적으로 아래로 본다. 사수는 단군조선의 번안 지역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자, 산해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북해, 즉 발해 안쪽에 뱀산이 있다. 그곳에서 사수가 나오는데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창해 사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발해 연안에 있는 곳이고, 이 발해 연안은 동이족이 이렇게 살았던 곳입니다. 이게 다 조선 땅이라는 거죠. 단군조선. 자, 동 10월에 겨울에 10월 달에 양운 수미리 이국인. 자, 이게 이제 양운국과 수미리국입니다. 그죠? 12환국이 있어요. 12환국. 자, 그 12환국 중에 양운국과 수미리국이 있습니다. 그죠? 예, 수미리국.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 환국이 이제 우리가 알기로 이제 망한 지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 지났죠, 벌써. 환국이 3301년 동안 있었고, 배달국이 1565년 있었고, 그리고 단군조선이 세워지고 이미인데, 이때 뭐야? 600년 이상 이렇게 흘렀단 말이에요. 600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12환국 중에 그 하나인 양운국과 수미리국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국인이 내언박물, 와서 이렇게 박물, 특산품을 바쳤다 말이죠. 조공을 한 겁니다. 조공을. 자, 기축 10년이라 제서행 약수하사. 약수 쪽으로 서행, 서쪽으로 행차를 한 거죠. 약수로. 약수가 뭡니까? 이게 3세 가륵단군 때, 그죠?
열량욕살 삭정을 천우 약수하시고 열량의 욕살이었던 삭정을 약수 땅에 유배를 보내서 종신극치 거기서 종신형을 살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사면을 해서 거기에 한으로 이렇게 봉했는데 바로 흉노의 조상이 되었다. 흉노지조다. 흉노의 원조상이 되었다 이 말이죠. 바로 그게 약수입니다. 약수. 흉노의 그 본거지 처음 시작된 곳 흉노의 고향이죠. 자 그래서 명신지 우속 신지 우속에게 관직이죠. 신지는 우속에게 명하여 캤다 이 말이죠. 금철 급고유 이거는 금입니다. 금 철은 이제 그 철이고 요거 이제 기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약수가 흉노가 이렇게 시작된 요 약수에 요런 그 금이나 그죠? 철이나 이런 기름 이런 게 이제 많이 이렇게 나는 거죠. 흉노 문화, 그죠? 흉노 문화를 이제 뭐 서양에서는 뭐 훈족이다 그러기도 하고 또 스키타이 문화 하면 그 이제 황금 문화입니다. 사실 황금, 그죠? 예, 그 황금이 이제 금이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흉노 하면은 풍습이 하나 있는데 제천금이냐, 제천. 예. 제천 금인. 예, 금으로 사람 모양의 그 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금인을 이렇게 둘을 세워놓고 금상을 둘을 세워놓고 사람 모양의 이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흉노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흉노의 왕자가 이렇게 한무제하고 전쟁하다 왕자가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포로가 됐죠. 그래서 그 포로를 나중에 한무제가 이렇게 보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자기 곁에 두고 이렇게 쓰면서 성을 내려주는데 바로 이렇게 금씨로 이렇게 내려주죠. 왜? 제천금인이 흉노의 풍습이니까. 그래서 금씨를 내려주는데 이 금씨가 바로 김씨의 시조인 겁니다. 김씨. 나중에 이렇게 김씨로 바뀌죠. 바로 이렇게 김일제입니다. 김일제 이분이. 이게 이제 나중에 김으로 바뀐 거고 이때는 이제 금일제라고 해야 맞겠죠. 금일제. 우리나라 김씨들이 다 이분의 후손이에요. 알고 보면. 자, 추 7월에 우루도 이제 우루국죠. 우루국이 이 12환국 중에 하나입니다. 우루인 20가가 내투항이라 투항을 해왔다. 그래서 명을 내렸다 이 말이죠. 정착해 살도록 어디에 우하면 어디에 이 말이죠. 염수 근처의 땅에 정착해서 살도록 하셨다. 이 염수가 이제 뭐 광개토 대왕이 이렇게 정복했던 그런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 중국 내륙 쪽으로 상당히 내몽골 지방으로 깊이 들어간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때만 해도 그 강토가 그까지 다 이렇게 뻗쳤다는 거예요. 자, 정미 28년이라 제등 태백산에 이제 제께서 태백산에 올라서 입비하시고 비를 세우시고 각 새겼다 이 말이죠. 열성 군한 지공 여러 그런 그 그죠? 뭐 단군이죠 여기서는. 그런 빛나는 그런 그 성군과 같은 그러한 단군들의 공을 그게 이렇게 돌에 비석에 새겼다. 그래서 기미 40년이라 봉황제 대심 황의 아우제자죠. 그래서 단군 동생인 대심에게 대심을 봉했다. 제후로 봉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위 남선비 대인으로 봉했다. 여기 이제 선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선비족의 아마 뿌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선비족 하면 여러분들이 뭐 수나라 당나라가 얼핏 생각나잖아요. 그죠? 선비족. 이 선비족도 바로 우리 동이족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족입니다. 선비족. 당나라의 그 이세민, 그죠? 이세민. 그죠? 이세민. 이렇게 써야지. 이 선비족입니다. 이씨가 선비족이에요. 저번 시간에 이제 이씨의 원조가 노자라고 그랬죠. 노자. 이씨들은 다 노자 후예인데 뭐 이세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하여튼 이게 선비족이라는 겁니다. 선비족. 이런 거 이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호 51년 재붕 돌아가시고, 자, 우가 위나가 입하시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무술 28년, 위나당군 무술 28년, 제9한 제한, 구한의 모든 왕들이 연고탑에 모였다 이 말이죠. 자, 이 연고탑도 이게 이제 시비를 많이 겁니다. 연고탑. 연고탑이라고 하는 것은 청대사지라고 하는 책에 연고탑이 처음 나온다. 그것이 1608년이다. 1608년에 와서 청대사지에서 연고탑이라는 게 문헌에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는 단군세기는 믿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단사학자들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만주원류고에 보면은 명실록, 명나라의 그 왕조실록이죠.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그 연고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명나라 초기 때부터 이미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지명이 이제 공식 문헌에 등장하려면 실제로 민가에서 이렇게 쓰는 건 그거보다 훨씬 오래 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연고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어떤 탑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 그래서 이 연고탑은 그럼 어디서 온 거냐? 우리 옛날에 부여에서 그죠? 삼신상제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죠? 축제를 벌이는데 그 행사를 연고라고 그래요. 연고. 연고. 그죠? 삼신을 맞이한다 이런 말이에요. 삼신을 맞이한다. 그 연고가 이렇게 나중에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고라는 연고제라고 하는 이런 그 풍습이 오랫동안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미소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상당히 이렇게 헛다리를 짚은 거죠, 사실은. 자, 제3신상제 하셨어요. 그죠? 연고탑 맞지 않습니까? 그죠? 삼신상제께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 환인, 환웅, 치우와 급, 당군왕금 이 향지하시고 환인, 환웅, 치우, 당군왕금께 이렇게 절을 하고 배양을 했다면 배양. 응? 배양.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보면 환인, 환웅, 단군이 이제 삼성조인데 치우천왕께서 너무 이렇게 아주 그 위대한 그러한 그 공덕을 이렇게 많이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공적을 이런 제사 때 이렇게 꼭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뚝제라고 해서 뚝제 치우천왕에게 이렇게 올리는 그 제사 뚝제. 그죠? 그 뚝제가 이렇게 뚝제를 지내는 곳이 이렇게 뚝신사였고 뚝신사가 있는 곳이 이렇게 뚝섬이었다. 그런 얘기 제가 저번에 했나요? 뚝섬. 그 뚝기. 그죠? 치우천왕의 그 깃발을 이렇게 뚝기라 그러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런 공적을 세운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자, 5일 대연, 5일 동안 큰 잔치를 열었다. 여중으로 무리들과 더불어 명등 수야, 밝은 등을 밤에 이렇게 켜시고 창경 답정, 요 경은 이제 천부경을 이야기합니다. 천부경을 노래하고 답정, 그 이렇게 마당 발길 이렇게 하신 거죠. 정원 발길 이렇게 그렇게 계속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천부경을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변 열거하며 한쪽으로는 횃불들을 쭉 도열하고 밤을 밝혀야 되니까 일변 환무 한쪽에서는 이렇게 둥글게 춤을 추었다 환무 그리고 제창 모두 애환가를 불렀다. 애환은 즉 고신가 지류라 옛날에 신에게 부르던 그런 노래의 한 종류다 이 말이죠. 고신가. 그러니까 이제 뭐 신을 예찬하기 위해서 이런 그 노래를 부른 걸 이렇게 신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화가도 이제 그런 거였죠. 우리가 저번에 이세 부르단군 때 이렇게 의화가 그죠? 자, 선인이 지 환화이 불명하고 환화를 선인이 선조가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들은 환화를 가리켜서 불명
이름을 대지 않고 직왈화 그냥 꽃이라고 했다. 그래서 애환지가에 이 애환가의 유운 이러기를 이 말이죠. 산유하여 산에는 꽃이 있네 산에는 꽃이 있네 이 말이죠. 근년 종만수 지난해에 종만수 뭐 나무를 많이 심었다 이 말이에요. 만 그루 심었다 이런 뜻이니까 금년에도 종만수라 출래 불암 화만홍하니 불암산이죠. 불암산에 봄이 와서 화만홍 아주 꽃이 전부 붉게 물든 겁니다. 활짝 핀 거죠. 그래서 사천신 낙태평이로다. 천신을 섬기고 태평세월을 즐기는구나. 즐겨보세. 그런 말이에요. 자,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요. 자, 여기 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자, 읽어보면 아시는 거니까. 열단군. 자, 그리고 이제 18세 단군이 동엄 단군이고 19세 단군이 이제 구모소 단군이죠. 구모소. 자, 구모소 단군도 이제 내용이 짧은데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어. 지리수기 기미 54년, 그죠? 기미 54년이라 지리수기 작주천력과 팔계 상중론 하니라. 자, 요걸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주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달력이죠, 그죠? 역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1년 돌아가는 그런 날수, 달력, 월 이런 걸 이렇게 만든 그러한 달력법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팔계 상중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건데 팔계, 우리 팔계 알죠? 팔계. 팔계 상중론이라고 하는 것은 8개를 서로 중첩해서 놓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8개를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2개씩 짝을 지으면은 8, 8, 64. 그게 이제 64개가 되는 겁니다. 64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건꾀를 2개 이렇게 하면은 중천건이라 그러죠. 거듭 중자입니다. 중천건. 뭐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걸 또 이렇게 2개 하면, 곤꾀를 2개 놓으면은, 중지 곤꾀, 뭐 이렇게 하면서 6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역의 이런 64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나라 때, 무왕의 아버지인 그 문왕이 요거 하나를 이렇게 효라 그러는데, 이 384개거든. 64 곱하기 6하면 이게 384죠. 그래서 384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다 달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효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역 이제 문왕이 이렇게 아주 발전시키고 공자가 이걸 이제 완성을 했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문왕이 이걸 했기 때문에 주나라에 여기다 해서 주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8개 상중론을 보면은요. 지리숙이라는 사람이 이때 이미 64개를 만든 거야. 64개를. 응? 이 8개를 만든 사람은 태오복희입니다. 태오복희. 그 제5세 태우이 환웅 때 태우이 환웅의 그 막내 아드님인 태오복희죠. 인류 성씨의 원조상이고 결혼 제도를 이렇게 처음 만들고 풍산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풍씨로 이렇게 성을 삼으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8개 시획 8개 주역에 나오거든요. 8개를 빌어서 처음 그었다. 태오복희께서. 그러니까 이제 배달국 초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때에 8개가 나왔는데 이때가 이제 구모소 단군 때니까 단기 899년입니다. 그죠? 제위 54년이니까 그죠? 단기 952년 단군 왕국으로부터 952년 지났고 서기로 따지면 서기전 138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야? 400년 정도 전이죠. 그죠? 3400년. 이때 이미 64개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진실이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주역은 주역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주역은 주나라 역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다 뺏긴 겁니다. 다 뺏긴 거야. 제가 이게 8개 자료를 참고로 정리해 본 게 있는데 이게 8개죠. 그죠?
이게 이제 팔괘입니다. 이게. 그죠? 요거. 건꾀. 이렇게 생긴 거는 택꾀. 이렇게 생긴 거는 리꾀. 그죠? 요건 진꾀, 손꾀, 감꾀, 간꾀, 곤꾀. 그죠? 근태이진, 손감간곤 그래요. 근태이진. 요게 이제 꾀가 생겨난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일건천. 거는 천이다 이거요. 이태택. 이는 택이다. 이태택. 삼리화. 요 리꾀는 불인데 삼인다. 사질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게 이제 팔괘죠. 팔괘. 자, 그런데 이것은 본래 모든 우주의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이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걸 무극이라고 그래요. 무극. 그래서 무극에서 이렇게 무극이 태극하고, 그죠? 태극이 생겨나는 겁니다. 태극. 네? 자, 그러면 태극이 생양이, 태극이 양이를 낳았다. 그 양이가 바로 음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음양. 그죠? 음양. 그래서 태극은 음양으로 분화되기 이전 단계, 음과 양이 아직 이렇게 갈라지지 않은 그 상태를 이렇게 태극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혼은한 상태를 무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양이, 음양이 나왔다. 그죠? 그런데 이제 양은 편의상 이렇게 짝대기 하나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음은 이제 짝대기 두 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양이 분할을 해서 다시 이렇게 위에 양이 하나 생기면 이걸 이제 태양이라고 그러고, 위에 음이 하나 생기면, 그죠? 여기 이제 소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에서 양이 분화가 되면 이걸 이제 소양이다. 그리고 음에서 다시 음이 이렇게 분화가 되면 이건 이제 태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태양에서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면 여기는 이렇게 양효만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질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이제 8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하늘이다, 연못이다, 뭐 불이다, 요거는 이제 번개, 천둥 번개죠. 요건 바람, 요거는 물, 산, 땅. 그러니까 이제 천지자연을 이렇게 궤로도 다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천지자연. 그리고 이것을 다시 가족에 비유해가지고, 그거는 아버지요, 그죠? 태는 막내딸, 요거는 중간 둘째 딸, 요거는 큰아들, 요거는 맏딸, 요건 중남 둘째 아들, 요건 막내 아들, 요건 어머니 해가지고 삼남삼녀, 부모님과 삼남삼녀가 있는 이 가족에 비유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 아직까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뭐 생소할 텐데,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좌우간 이것이 테오보키께서 이렇게 이걸 만들어서 그죠? 천지자연이 이렇게 변화해가는 그 이치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살피기 시작을 했고, 이걸 두 개 겹쳐서 이렇게 주역, 오늘날 주역의 그 이제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단군 구모소 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이제 팔괘상중론이에요. 팔괘상중론. 팔괘를 서로 겹쳐서 논의를 했다 이 말이죠. 팔괘상중론. 요새 이제 우리 뉴스에 이 주역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요건 이제 건꾀가, 그죠? 건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요 하나하나를 소성꾀라고 해요. 소성꾀. 요게 소성꾀고 요게 또 소성꾀입니다. 이 소성꾀 두 개를 합쳐가지고 대성꾀라고 해요. 대성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대성꾀. 자. 대성꾀. 그래서 요건 이제 하늘이 이제 두 개 겹쳤다 그래서 중천건이라고 그랬죠.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보면은 뭐야? 가운데가 끊어진 요거는 화죠, 화. 화고, 요건 이제, 요건 천이죠. 그래서 화와 천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화천, 바로 대유입니다. 화천 대유. 요거, 화와 천이 뒤집어지면 천화, 동인이 되죠. 천화 동인. 요거는 화천, 대유. 자, 이게 주역에서 아주 좋은 개입니다, 사실이. 아주 좋은 개인데, 요새 이제 말이 많죠.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데 찾아보면은
강의한 게 워낙 많고 이 시간에 뭐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그냥 이렇게 8개 상중론 이런 거다. 이런 것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시간이 벌써 9시 10분이라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안병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원정 강독은 감사합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